오늘도 심플하게 산다에서 마지막 챕터 심플하게 산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가난을 하나의 덕목으로 여겼다. 가난이라는 말은 돈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깨끗하고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토머스 칼라일은 가난과 공의 사상을 비교하는 연구 끝에 우리는 모든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칼라일에게 영향을 준 인물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다. 에크하르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공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에서 가난은 외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내적인 가난을 뜻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인간의 불행은 갈망과 소유욕에서 비롯된다. 모든 위대한 스승들 또한 삶에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해왔다. 우리 주위에는 돈을 많이 가졌음에도 궁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인생의 이런저런 요소를 즐기는 열정을 잃었으며 젊은 시절의 소박한 기쁨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못한다. 에르히 프롬이 말했듯이 꽃을 바라보는 것은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고 꽃을 따는 것은 소유하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의 목적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유의 여부가 남들에게 달린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연습. 당신이 집 한 칸에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컴퓨터 한 대, 약간의 조리도구, 옷 몇 벌만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자질구레한 장식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집 말이다. 그럼 당신은 지옥에 있는 기분이겠는가? 천국에 있는 기분이겠는가?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하자. 당신이 가진 물건들 앞에서 초연해지자. 운명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날이 왔을 때도 불행하지 않으려면 사치를 멀리해야 한다. 이런저런 물건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연습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고급 원두커피만 마시고 살았다면 일주일 정도는 인스턴트 커피도 마셔보자. 원두커피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삶은 세속적인 삶만큼이나 어리석으며 실현도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손에 쥐려는 태도와 팔짱을 끼고 그저 내려다 두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전념하면 된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언제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물질적인 일이든 직업적이나 가정적인 결정이 관련된 일이든 마찬가지다. 가난이 덕목이라 하더라도 물론 먹고 살 만큼 있어야 한다.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적인 안정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가난이 필요하다. 자발적으로 집착을 버리면 분수를 지키고 검소하게 살면서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단순한 삶과 더불어 스스로 선택한 가난은 훗날 풍요로움으로 바뀔 것이다. 단순하고 가난하게 살면 물건을 겉모습이 아닌 실용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는 잃을 각오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편이 견디기 더 쉽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집착할 게 없으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집착이 사라진다. 이 모든 집착을 버리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제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집착, 욕심, 결핍을 길들이자. 이 모두가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이 또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욕심내지 않기 때문이다. 부의 척도는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있느냐야 한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가난하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가난하다. 가난에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충분의 정의.
심플하게 사는 것은 검소하면서도 현명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심플하게 사는 것은 검소하면서도 현명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심플한 삶은 충분하다라는 마법과 같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충분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 행복의 기준도 달라진다.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먹기에 충분하고 만족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자신에게 달렸다.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충분함이란 없기 때문이다. 초연하고 유연하게 평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물건에 대해 초연하면 사람과 경직된 원칙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다. 그러면 적응력은 향상되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내면 더 이상 집착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상적인 삶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이룰지는 중요하지 않다. 삶의 본질과 아름다움, 완벽함을 위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 포기하는 것을 기쁨. 인생 전반부에는 쾌락을 맛보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포기하는 것 역시 하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의 평화는 일상의 사소한 쾌락과는 다른 것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시간과 인생, 귀한 에너지를 낭비한다. 물건을 쌓고 소유물을 늘리고 먹고 마시고 강렬한 감정을 맛보며 쾌락을 쫓는다. 힘과 지혜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손에 넣으려 한다. 나는, 내가, 내 것은 같은 말은 우리를 열검의 노예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부, 돈, 권력, 명성을 소유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한다, 손에 넣다, 쌓다, 집착하다라는 동사들과 결국 같은 뜻이다. 물론 그런 행동은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착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초연함은 포기를 통해 얻는 열매이며 포기는 초연함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포기는 물론 어려운 일이다. 포기를 하려면, 다시 말해 포기할 것을 선택하려면 분별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낭비한 일 없이 침착하게 시작해야 한다. 포기와 초연함은 며칠 만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모두 버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포기는 마음가짐에 있다. 어떤 것이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듯 자신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을 단번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스스로를 다스리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 것에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스스로를 다스리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훨씬 더 낙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잘 살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바로 포기를 하고 초연함을 얻는 것이다. 잘 살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바로 포기를 하고 초연함을 얻는 것이다. 심플한 삶의 자세. 모든 형태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외딴 곳에 홀로 산다고 해서 심플한 것은 아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무한한 세상과 소통해야만 심플한 삶에 이를 수 있다. 겸손과 연민을 실천하기 위해 꼭 종교적인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는 없다. 삶과는 상관없이 형식만 남은 종교는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겸손과 연민, 정직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왜 언제나 가장 많이 갖고 가장 많이 하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가? 왜 항상 자신의 지식과 권력, 돈으로 남을 압도하려고 하는가? 욕심으로 인한 부당함과 편견, 악취미, 낡은 관습은 적게 소유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할 때 없앨 수 있다. 부당한 부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도리에 맞는 금욕주의로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자동차를 3대나 소유가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씀씀이가 헤프고 사물의 가치를 즐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위에는 거저 얻을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즐거움이 많다. 수많은 책이 있는 도서관, 소풍을 갈 수 있는 숲,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강가, 교육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주어진 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곧 낭비다. 우리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기회를 놓친다. 그저 쌓여있는 물건들은 죽은 물건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들을 당신의 삶, 시간,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심플한 삶은 물질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행복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돈과 시간, 물건을 현명하게 쓰는 균형 잡힌 삶이다.
심플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간소한 삶에 만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플한 삶은 보다 고결한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동경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플한 삶은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많이 소유하지 않는 삶과 초라하게 사는 것, 궁핍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려면 결핍 앞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물질적인 것을 행복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재산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삶이 풍요롭지 않다면 그 재산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이 풍요롭지 않다면 그 재산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재산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지 우리 안에 없는 것, 세상의 물질의 소유욕, 집착 이런 거에 의미를 두는 삶은 심플한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산다는 소유하냐 존재하냐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고요. 가난하게 사는 연습.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물질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충분의 정의. 충분하다.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가져서 충분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 자체로 존재함에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심플한 삶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고수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보아요.